네, 지금부터 GTQ 일러스트 2급 문제 출제 유형 및 그 다음에 문제 분석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 수험자 유의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하시는 요령, 이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를 일단 지금 여러분들 학습하시는 내용이 수업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동영상일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어느 정도 다뤄봤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토샵하고는 틀리게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출제되는 유형이 아직 어떤 그 명확한 틀을 가졌다기보다 그 주어진 기능에 대해서 이런 기능 저런 기능들이 지금 혼합돼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브러쉬 중에서 캘리그래픽 브러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스캐터 브러쉬가 있고, 그 다음에 아트 브러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패턴 브러쉬가 있다.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브러쉬가 있는데, 그 중에 아직 뭐 패턴 브러쉬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만, 뭐 스캐터 브러쉬를 사용을 한다든가, 또는 뭐 여러분들 뭐 아트 브러쉬를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누어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레이어 스타일을 뭐 부여를 해서 뭐 효과를 주는데, 그런 뭐 효과를 줄 때 어떤 식으로 수치를 이렇게 주고 해서 문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 반면에,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해석 능력과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 내용이 굉장히 그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이 과목에다가 다 넣어 드릴 겁니다. 영상으로 다 넣어 드릴 건데, 그 영상만 믿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일러스트레이터 학습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펜툴 연습이라든지 본 동영상 강의만 믿으시고 시험을 보셨다가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좀 약간 기우가 됩니다. 일단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아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직 어떤 그 정형화되어 있는 그 틀이 잡혔다기보다는 좀 많이 변화가 좀 심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은?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열심히 하시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그 연습과 그 노력이 합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90분 동안에 주어진 3개의 문제를 작업을 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문제 유형 같은 거는 A형, B형이 있는데, 자,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파일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수험번호 빼기, 이름 빼기, 그 다음에 문제번호,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실 때는 반드시 내 문서에다가 GTQ 폴더가 생성이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갖다가 그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 PC에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저장하셨다고 그래서 뭐 채점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 담당하시는 감독관 PC로 답을 넘기셔야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독관 PC로 전송을 해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수험장에 가시게 되면 시험 보시기 전에 사전 교육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파일 저장하시는 요령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송은 시험장 가셔갖고 감독관님이 하시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주기적인 저장과 답안 전송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자, 제가 포토샵 강의를 찍으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대한 연장 시간이 10분 이상 할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10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기 PC에다가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감독관 PC로 전송을 해주시는 이런 일련의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학습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부정행위를 하실 경우에는 지금 국가 자격 시험은 2년 동안 응시를 하실 수가 없게 되고요. 성인분들이야 크게 상관없겠지만은 지금 대학생이나 아니면은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생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하실 텐데 그때 굉장히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니까 부정행위 같은 거는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예쁘게 잘 만들어서 잘 전송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라고 해서 수험자 등록, 그 다음에 시험 시작, 답안 파일 저장, 답안 전송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사장에 가시면 처음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험 보시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실행시키시고 여러분들 이제 수험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나서 시험 준비하시고 오리엔테이션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시험을 시작하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시계를 가져가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핸드폰은 다 꺼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은 그 프로그램 안에 내장이 돼 있어서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앞에 빔 프로젝트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시계를 이렇게 탁상 시계를 가져가서 이렇게 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문제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만드시게 되면 바로바로 이제 답안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된 파일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감독관 PC에다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0분이 다 지나게 되면 시험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때문에요. 자, 이제 9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종료가 되시면 여러분들 이제 퇴실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총 100점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부여를 하고요. 자, 거기서 이제 감점 요인을 찾아서 감점을 해서 여러분들이 70점 이상 점수를 받아내시면 합격을 하시게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0점을 또는 감점을 해준다라고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스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 원래 이 벡터 프로그램이 드로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드로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장점은 뭐냐면 크기에 대한 왜곡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인쇄용이나 이런 쪽을 일단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림을 그리기,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물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일러스트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단위 같은 경우에는 밀리미터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포토샵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단위가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포토샵에 많이 물들어 계신 분들이 이런 단위 같은 거 잘못 놓고 가시는 경우가 아주 간혹가다 한 번씩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단위는 밀리미터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 보면은 눈금자 그림이 있어서 그러니까 요 눈금자를 갖다가 막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눈금자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작업하실 때 도움되시라고 붙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력 형태는 여러분들 시험지에 주어진 대로 그대로 좀 맞춰서 작업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요, 기계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에서 주어진 그 내용하고 사람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주 똑같이는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그 자에다가 가이드를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그 가이드를 지어서 그래서 뭐 가이드를 찍어서 뭐 그런 방법도 좋은데, 만약에 일러스트레이터가 숙달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시간이 모자란 일이 굉장히 벌어지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그림을 최대한 잘 따라서 작업을 해 주시고요. 뭐 100% 똑같아야만 뭐 점수가 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이제 좀 알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 서체에 대한 지정이 없으면 굴림 도둠 또는 이제 영어일 때는 에이리얼 정도로 가장 기본 서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위에 주어진 그 요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또 엉뚱한 거 뭐 다른 걸로 막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 그랬을 경우에는 감점 처리하겠다,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되겠고, 간혹 가다가 그 일러스트는 아니었는데 옛날에 그 포토샵 시험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시험 중에 받은 적이 있는데요. 글자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이게 뭘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써 있죠.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밑에도 똑같은 얘기죠. 출력 형태를 그림을 참고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CMYK로 작업하라고 되는데, 인쇄형 모드에서 사용하는 컬러 모드 CMYK로 작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RGB가 아니고요, CMYK로 나오고요. 여러분들 문제 보시게 되면 뭐 C가 얼마, M이 얼마, Y가 얼마, K가 얼마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CMYK는 원래 CMY가 인쇄의 3원색입니다. 또는 물감의 3원색이고요. 근데 이제 이론상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검정 잉크로 농도를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CMYK 해서 4가지 색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물감의 3원색 뭐 이런 식으로 불러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드에서는 4가지 나오는데요.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뭐 C는 100을 주고 Y는 뭐 50을 주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나머지 언급이 없는 애들은 전부 다 0으로 하시면 됩니다. 0으로 해주시면 되고, 한 말씀 더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CMY에 나오는 이 값들은요, 쉽게 얘기해서 물감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감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K가 100으로 돼 있다 그러면 검정 잉크를 갖다가 뭐 와장창 다 섞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검정색이죠. 검정색이고, CMYK가 제로다 그러면은 물감을 하나도 안 섞었다는 얘기가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림을 그릴 때 흰 종이에다 그리지 파란 종이나 뭐 빨간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지 않죠. 그래서 CMYK가 전부 다 제로면 물감을 섞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돼서요. 흰색 종이 그 색깔이 그냥 나온다 해서 그냥 흰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이를 하다가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색에 대한 기본 지정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K100은 검정색, CMYK가 전부 다 제로면 뭐 흰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건에서 제시한 기능을 뭐 임의대로 합쳐버리거나 기능에 대한 속성을 해제해버리시면 0점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그 문제를 보다 보면 뭐 이거를 갖다가 뭐 이제 무슨 이펙트라고 하는 효과를 줘서 그림자를 뭐 이렇게 떨어뜨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줬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expand라고 하는 이제 메뉴를 이용을 해서 확장을 시켜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펙트를 줘서 모양을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그 주어진 효과를 갖다가 확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원본에 그 효과를 줬다는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소는 0점 처리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혹시 이거 뭐 모르시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익스펜드나 뭐 이런 부분 아시는 분들은 그 속성을 갖다가 해제를 시키지 마시고 그냥 내비두시면 된다는 얘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수험자 유의사항하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그 다음에 뭐 일러스트레이터 시험이 포토샵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드렸는데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지금 2급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1급과도 동일합니다. 1급과도 동일하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잘 숙지를 일단 해주시고, 자, 그러면 2급, 1급 일러스트 출제되어 있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간략한 문제 유형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문제 유형 분석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